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8월 26일 월요일 오후 5시 58분 비트코인 현재 8,500만원 잭슨홀 미팅 파월 연설을 시작함과 동시에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오늘 오전 65K까지 찍어줬습니다. 이렇게 쭉 한번 반등을 준 이후에 상당 기간 횡보를 오래 했지만 그 횡보를 강하게 위로 뚫어내는 파동이 나왔고, 한시간봉을 보시게 되면은 올려놓고 주말에 횡보를 좀 하다가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돌파하는 척 하면서 지금 좀 눌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기준으로는 이 직전에 이 횡보 구간에서의 저점을 지금 아래 꼬리로 한번 이탈을 시킨 상황이고, 나름 거래량도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꼬리 확인을 하고 여기를 지금 손절을 잡고 롱을 좀 진입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아래 꼬리의 반작용으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64.4K 여기 64K죠. 64K 이후에 돌파해서 64.4. 요 64.4는 장기적으로 조금 차트를 확대해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여기 벽에 부딪혔던 자리입니다. 64,400 박스권의 상단부 자리라고도 볼 수 있죠. 요런 이제 박스권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 박스 내에서 계속적으로 아래로 한번 깨고 위로 한번 깨고 아래로 깨면서 이 안에서 고배 롱숏을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횡보 장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식으로 위로 이제 올려 찍게 되면은 내려가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내려 찍게 되면은 이후에 올려 찍는 현상이 조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서 이제 나온 이 아래 꼬리 63,420달러를 찍으면서 거래량도 좀 붙어준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자리를 손절을 잡고 상방을 바라보고 조금 홀딩을 하던 그런 물량들도 여기서 한번 조금 정리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또 톡 건드리고 또 위로 올라가고 요런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손절 짧게 잡고 요 자리 손절 잡고 롱으로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쌍바닥을 보고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익권도 충분히 갔었고 단기 목표가도 돌파를 했었고요. 5시 2분이죠. 5시 2분에 롱을 들어가서 손절을 여기를 딱 잡고 쭉 올라가면서 목표가 63780 뚫어주면서 63850까지도 뚫어준 상황이죠. 충분히 수익권 주고 나서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단타를 치는 경우에도 우리가 손절가를 짧게 잡고 순간적으로 위아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는 레버리지로 좀 쓰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익절을 좀 하고 나머지는 본전 수준의 스탑로스를 걸어두고 좀 더 롱으로 이제 보는 관점. 왜냐면 이제 여기서 바닥을 이런 식으로 이제 찍고 나가지고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기 저항은 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익절은 하더라도 본전 스탑로스라든지 손절가 좀 유지하면서 요 정도 유지하면서 조금 더 이제 상방으로 보아도 되지 않나. 다만 이 자리 손절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두드리다가 하방으로 꼬리까지 먹으면서 이제 찍어 내리는 하방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고점 구간인 거는 맞습니다. 지금 65K를 제대로 뚫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65,000달러 저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에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이 직전에 나온 하락폭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10% 정도죠. 여기서도 쭉쭉 올리고 나서 바로 마이너스 8% 정도의 되돌림이 나왔고 이후에 반등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이제 9%가 좀 빠져준 이력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최고점 대비해서 요 정도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요 자리 찍고 요런 식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6만 달러 정도 선까지 어느 정도 또 조정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방향을 틀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큰 규모의 조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숏을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요런 식의 쌍고 형태를 찍고 나가지고 조금 눌리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숏을 보더라도 요 정도 자리 64,400 정도 자리에 손절은 걸고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을 노려보는 전략도 유효한 그런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 올라온 65K 저항을 맞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번 꺾일 수도 있는 구간이고, 반대로 이 자리를 좀 어느 정도 좀 지켜준다. 지금 찍은 이 저점 자리도 되겠죠. 63.6K 정도만 조금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방향을 한번 돌렸듯이 여기서도 방향 돌리는 그런 움직임도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변동성이 조금 밤 시간대 접어들수록 커질 수가 있고, 특히나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나스닥의 일봉을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의 전 세계 시가총액 2위 규모의 대기업, 엄청난 대기업 엔비디아의 또 실적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발표가 좋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세도 조금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또 돌파도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이제 실적 발표는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오늘 현재 시간까지는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4시간봉 낮시간 보셔도 이제 22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지금 구간은 저번주 목요일날 찍어내린 이 음봉을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뭐 나스닥 차트 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 차트 전체적인 이 경제 상황들 카톡방에서 계속 브리핑 해드리고 있고, 저번주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제 잭슨홀 빔이 터질 수 있다, 66K로 또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지켜주는 경우에 상방 빔 삼각 수렴을 메우고 상방으로 터지는 이런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왔죠. 일단은 이렇게 상방 빔이 터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좀 익절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2,300불 또 수익 인증. 에이브도 좀 계속 강조드렸던 알트코인이죠. 140% 수익. 에이브, 이 알트코인들도 지금 요즘 추세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저 알트들은 충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알트들은 사실 이제 시작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좀 이따 알트들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토스도 최근에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앱토스도 다 말씀드렸던 코인이죠. 947% 수익, 비트코인도 800% 수익. 좀 레버리지를 썼을 때 아발란체도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비트롱 5,000불 수익, 이런 식으로 수익을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안전하게 손절을 딱 잡고 레버리지는 쓰면 쓸수록 타점은 단기로 봐야 되는 겁니다. 뭐 5배, 3배 같은 경우에는 뭐 장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손절을 딱 짧게 잡고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 이후에 돌파 자리에서는, 왜냐면 62K를 지금 계속 두드린 자리였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두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62K 자리를 한번 이런 식으로 밑으로 이제 내렸다가 쭉 뚫어내는 움직임이 지금 나왔다. 뚫지 못했던 자리를 강하게 뚫어줬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조금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밑으로 한 10% 정도, 여기서도 이제 하락이 나왔었지만 그 정도 조정은 좀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온다라고 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추세가 빠지는 게 아니라 살짝 내고 나서 다시 또 고점 돌파 두드리러 가는, 이제는 65K 돌파가 또 중요해졌죠. 여기서는 62K 돌파가 중요해졌고, 그러니까 계단식으로 이렇게 살짝 꺾였다가 또 올리고 살짝 꺾였다가 또 돌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추세 고점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 추세 상단 자리를 한번 찍고 그 다음에는 조정이 또 세게 나올 수도 있겠죠. 다만 큰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추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추세를 좀 크게 뚫어내는, 이런 식으로 상방으로 크게 뚫어내는 이런 상승이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지금 임박해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월봉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8월 월봉이 이번 주 토요일자로 마감이 되는데 역대급 아랫꼬리를 현재 형성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그림을 어느 정도 좀 그려주면서 8월 월봉이 마감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식의 큰 아랫꼬리는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이런 차트들에서는 사실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말아올리기, 그러니까 아래로 한번 세게 내려 찍은 거를 그대로 다 말아올리는 이런 거대한 아랫꼬리 골파기가 지금 8월에 나왔었다라는 거고, 사실 이 정도 아랫꼬리는 우리가 직전에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요 당시 코로나 당시에 한번 세게 아래로 찍었다가 이후에 엄청난 또 펌핑이 나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라고 한다면 이 정도 아랫골을 달아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이 정도 급의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80K, 8만 달러에서 8만 5천 달러까지의 어느 정도 우리가 연말 랠리 구간을 목표로 조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짧게 잡아도 여기서 한번 골파기 이후에 올려줬던 그 정도 급의 상승만 나와준다라고 해도 우리는 신고가 랠리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을 정도의 큰 아랫골이 월봉이다. 그래서 일단 이 8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월봉의 형태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이 월봉 마무리 이후에 나올 9월과 10월달 월봉의 형태는 양봉으로 어느 정도 조금 끌고 가면서 이런 식으로 큰 하락 이후에 양봉 랠리가 월봉상으로 두세 개 정도는 충분히 뽑힐 만한 그 정도의 아랫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관점은 충분히 좀 더 이제 밝다,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65K 찍고 지지부진하고는 있지만은
큰 대형 추세가 조금 바뀌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대형 아랫꼬리 주봉으로 보셔도 이런 대형 아랫꼬리 이후에는 결국에는 최근 추세반으로 보면은 그래도 2주 정도의 양봉은 이런 식으로 출현을 해줬어요. 바닥을 찍고 나서 단기 바닥을 찍고 나서 2주 정도의 반등세, 그리고 여기까지 따지자고 하면은 요렇게 5주 강세 3주 강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도 어느 정도 이제 5주 정도의 강세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봉상의 양봉에 하나 더 뜰만 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뜬다 해도 결국에는 여기 고점 자리를 이제 찍어주는 68K 정도를 찍어주는 그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자리 가서는 조금 이제 크게 또 조정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주봉 사이클로 봐서는 최근에 이제 반등을 줄 때 2주 연속 그래도 장대 양봉을 찍어주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이런 패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68K에서 69K까지 한번 이런 식의 주봉을 마감해주는 그림도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추세 자체는 지금 물론 이제 이 횡보 구간 안에서 주말에는 이제 당연히 조금 더 횡보가 길어지죠. 나스닥도 열리지 않고 미장도 휴장이고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횡보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이 횡보가 끝나고 이제 월요일장 22시 30분부터는 변동성이 또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다. 한번 내려 찍을 수도 있고 이제 내려 찍을 수도 있고, 다만 이제 내려 찍은 이후에는 반등도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내려 찍기 안 나오고 그냥 올라가려면 그래도 이제 방금 찍은 63420은 여기 큰 아랫꼬리 거래량도 붙어줬기 때문에 여기 꼬리는 지켜줘야 다시 한번 위로 어느 정도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계속해서 카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조금 중요한 내용, 조금 재밌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 25bp를 이번 9월 18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국으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밤에 FOMC가 열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FOMC고 역사상 가장 급격했던 금리 인상 시기 이후에 나오는 첫 금리 인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감이 크죠. 다만 이제 25bp를 인하할 것이라는 확률이 현재 63.5%로 높은 수준이지만 이게 저번 주까지 7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50bp B컷에 대한 확률이 좀 36.5%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3분의 1의 확률까지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3분의 1의 확률로 50bp를 인하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대한 처방도 그 두려움에 맞게끔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25bp를 이때까지 굉장히 급격한 금리 인상 뒤에 겨우 25bp를 내린다. 그것은 조금 시장에 미미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오히려 경기 침체의 그런 가능성을 좀 높이는 처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독감에 걸렸는데 그냥 감기약을 처방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독감이라면 독감에 맞게 조금 강한 약을 처방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여전히 좀 열려 있다. 그리고 50bp를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한 빅롱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잭슨 홀 연설이 나올 때 파월 의장이 굉장히 강하게 그 연설 이제 서문을 열었어요. 정책을 조정할 때가 왔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서 이번 이제 롱 상승을 조금 이끌어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뭐 확실하게 얼마를 내리겠다, 언제 조금 우리가 B컷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비둘기파적이었다. 그리고 노동시장의 추가 냉각을 반기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2%대로 복귀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 이제 65K 상승 빔의 어떤 조금 재료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케네디 후보죠. 제3 후보였습니다. 이제 트럼프라든지 해리스에 비해서는 많이 밀리지만 그래도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도 대권을 포기하고 트럼프 쪽에 붙겠다,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당선이 되어주는 게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또 호재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15%에서 뭐 5%, 10%까지도 지지율이 조금 뭐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거나 5%, 10%의 지지율을 들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 쪽에 붙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좋은 소식으로 볼 수가 있고, 트럼프도 여기에 대해서 매우 멋진 지지, 나이스하다, 이렇게 또 반겨줬습니다. 케네디에게 감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상황상 여전히 롱이 유리하고, 이런 시장 상황상 알트들이 여전히 많이 못 갔다. 근데 알트들이 지금 다 꿈틀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도 일봉상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또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큰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지금도 여전히 저점이라는 겁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보셔도 계속 반등 나왔던 자리 부근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늘림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횡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자리 8,500만원 선, 8,000만원 선은 저점 자리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건데, 여기서 좀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밀어 올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비트코인이 이번에 이제 49,000달러를 어차피 찍으면서 바닥을 찍었고,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로 앞으로 우상향하는 기조로 이제 바뀌는 변곡점이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알트들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전부 바닥을 찍고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위로 최소 50%에서 200%, 300%, 1000%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알트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차트로 보셔도 요런 이제 세이 같은 코인들 최근에 강세 보여주고 있죠. 근데 쉽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이 정도 반등이면은 사실 일본 관점에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은 더더욱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랑말랑 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 기준으로 보시면 이 세이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 정도로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의 지금 저점이라는 거고, 물론 다시 여기까지 고점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확신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바닥을 찍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되돌림 정도의 반등, 바로 이제 직전의 고점 자리라든지 직전에 이제 아래꼬리 지지받았던 여기 횡보 자리 정도까지 580원에서 한 7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은 요런 식으로 한번 나오는 요런 이제 추세적인 반등,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요런 것도 시세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크게 추세를 꺾지 않는 한 이런 아랫꼬리가 주요 기준봉이 되겠죠. 요 정도 자리를 어느 정도 이제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후에 상승 횡보 재상승의 패턴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짧게 요 정도 손절을 잡고 추가 상방 보는 것도 유효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솔라나, 이 솔라나의 일봉도 마찬가지죠. 비트가 바닥을 찍을 때 같이 바닥을 찍었고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어느 정도의 조금 반등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솔라나도 올려놓고 한번 내려 찍었던 요 자리죠. 요 자리 207,080원이죠. 207,800원 정도, 요 정도 꼬리 저점 손절을 잡고 추가 상방을 노려볼만 하다. 왜냐면 이제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올라가는 추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저항 자리가 여기에 있거든요. 26만원대의 저항이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자리까지는 계속 바닥 찍고 올라가 줬기 때문에 같은 패턴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바닥을 찍었고, 근데 바닥도 훨씬 더 깊게 찍었기 때문에 그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25에서 26만원 자리까지는 한번 좀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패턴을 좀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앱토스입니다. 앱토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 앱토스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내려오고 올라가고의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주봉 관점에서의 자리는 충분히 메리트 있고 손익비 좋은 자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찍었고 강하게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주봉상으로 저번 주에도 22% 정도 반등을 해줬어요. 근데 그 정도 반등을 해준 이후에 또 크게 빠지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앱토스도 지금의 추세를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좀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짧게 요 자리죠. 지금 4시간 봉입니다. 9,200원 요 정도 자리는 지켜줘야 조금 내려오다가도 다시 추세를 이런 식으로 살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미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을 좀 짧게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레버리지를 썼을 때 좀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주봉 관점에서는 사실 좀 여유를 두고 본다라고 한다면 좀 눌릴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눌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역헤드앤 숄더를 그리면서 위로 좀 세게 올렸을 때는 마찬가지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자리, 여기 저항이죠. 요 정도 저항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세가 나오면서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수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주봉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요 자리 지지를 지금 확실하게 해준 모습이에요. 1115원. 그러면은 여기를 손절을 잡고 1115원을 손절을 잡고 추가적인 상방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코인이 아니겠냐,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비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나오는데 제대로 된 반등을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아비트럼의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이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단기 1000원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 1000원에서 한 1200원 정도까지도 이런 식의 반등은 노려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이 정도 반등은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반등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작게 보자라고 한다면 1000원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번 눌렸다가 1200원까지 한번 가주는 그 정도 급의 반등은 주봉 관점에서 충분히 나올만 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런 코인들 계속적으로 조금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코인들이 확실히 그거는 이제 거래량이라는 어느 정도 좀 확실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가 터졌다라는 것이 하나의 또 발굴 이제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가 5%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 20% 30%씩 올라가는 그런 코인들이 한번 힘을 받을 때 또 강하게 반등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비트가 빠질 때도 마찬가지, 약간 가격 방어를 어느 정도 해주는 코인이 매도세가 많이 안 나오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놓고 우리가 알트를 선별을 해서 최대한 좀 수익 볼 수 있는 알트들 계속적으로 카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고, 어차피 조금의 레버리지를 쓰고 알트들도 좀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맥점에서 손절을 짧게 잡고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절을 짧게 잡는 이유는, 코인은 항상 이제 추세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깨지게 되면은 짧게 잡은 손절가를 이탈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 신호가 아니죠. 왜냐면 올라갈 때도 20-30% 올라가지만 내려갈 때도 20-30%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추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롱을 잡는다라고 해도 굉장히 짧게 여기 이제 저점 자리는 손절을 잡겠죠. 그래서 요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788원이죠. 여기 이제 788원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어느 정도 이제 720원, 740원까지도 눌렸다가, 여기서처럼 눌렸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 나가면 밑에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횡보를 어느 정도 하는 구간에서. 그리고 이 저점 자리는 급하게 잡을 필요가 없는 게, 내려가는 사이클이 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내려가다가 방향을 틀 때 그 지점은 계속 저점을 갱신하는 흐름이 끝나면서 직전의 고점까지 한번 쳐주는 게 시그널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골파기로 메워줬을 때 여기를 이제 뚫고 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비트가 이제 계속 못 뚫던 62K를 뚫어냈던 그런 것처럼 알트들도 마찬가지죠. 눌림을 잡아낼 때 물론 빠지는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나가는 전략도 지금은 충분히 유효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빠져봤자 지금은 뭐 이제 빠질 구간보다는 올라갈 구간이 더 알트들은 또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생각을 한다면 720 뭐 이 자리는 깨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려간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했다가 올라간 구간에서 좀 팔면서 또 나가고, 그런 식의 접근 방법도 지금은 유효하다. 그래서 알트들은 어쨌거나 지금 많이 떨어진 구간에서 살살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겠죠. 왜냐면 뭐 1주, 2주 안에 또 올라갈 코인들이 있는 반면에 3개월, 6개월 있다 올라갈 알트들도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종류 굉장히 많고 각 코인마다의 세력들도 다를 수 있고, 이 대세 사이클 비트코인의 눈치를 보는 또 코인들이 있는 반면에 개별적인 호재로 날아가는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알트들을 조금 여러 개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쏘는 코인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로 이제 어느 정도 익절해서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을 조금 사놓는다든지 그런 식의 순환 매매도 이제는 유효할 수 있겠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는 알트들도 상승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이 떨어진 알트들, 아비트럼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아직 제대로 반등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을 보시면 올라간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지금은 잘 못 올라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횡보 기간 이후에는 이제 이번에 비트코인이 좀 강하게 올려줬듯이 62K 뚫으면서 65K로 갔듯이 이더리움도 이제 여기를 뚫어내면서 3,000달러죠. 3,000달러 정도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조금 우리가 노려볼만 하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비트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올라갔는데, 어느 정도 좀 눌림이 나온 이후에는 또 강하게 이런 식의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아직 제대로 뭔가 좀 상승 빔이 조금 안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강세를 보여주게 되는 게 알트들에게도 좋은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더리움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게 된다면 그 구간에서 알트들도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자체가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 횡보가 또 워낙 길었고 하락폭도 워낙 컸는데, 하락폭이 큰데 반해서 사실 저는 이미 이더리움은 3,200달러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못 가는 이유는 어쨌거나 이런 구간에서 지금 어느 정도 좀 길을 모으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큰 관점에서는 결국에는 이 정도 자리 2,500달러 정도의 횡보할 때의 저점 자리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 좀 붕 떠 있는 상황이죠. 많이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려치고 조금 이제 횡보 혹은 약간의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올려치는 흐름이 나오면서 조만간 이더리움 3,000달러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시게 되면 말씀드리는 순간 또 저점 갱신하면서 큰 아래꼬리 또 이렇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아래꼬리 조금 상당히 중요한 아래꼬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정도로 뭐 두 번이다 강하게 이런 식으로 아래꼬리 달아준다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한동안은 롱 추세로 또 발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22시 30분 나스닥 개장 전까지 어느 정도 올려놓다가 개장하면서 흔들고 그 다음에 상승이냐 하락이냐 방향이 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 체크해가면서 차트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좀 붕 떠있는 상황이지만 알트들은 여전히 이 바닥권에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그런 알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한 그런 알트들을 선별을 해서 저희도 안전하게 매매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8월의 마지막 주, 날이 여전히 덥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가오는 9월 금리 인하에 맞춰서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과연 50bp를 인하를 할 것인지 이번 9월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